오스만 제국의 궁전 토프카프의 아침은 황금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분홍빛 대리석 복도를 따라 향기로운 장미수 냄새가 흘렀고 하렘의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도 소리는 마치 천국의 순결처럼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자들의 사랑, 금빛 장신구, 비단으로 덮인 침대,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중심에는 공주들의 첫 신혼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제국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닌 정치의 명령이었고 신혼의 밤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복종의 증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순간 그녀들은 더 이상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궁전의 깊은 복도 끝, 닫힌 문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그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 60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아래 열리는 하렘의 의식, 그리고 그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왜 첫 신혼밤이 죽음보다 잔혹한 의식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봉인된 역사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려 합니다. 장미향 뒤에 감춰진 피의 의식, 황금빛 베일 너머에서 속삭이던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침묵이 600년 만에 다시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스만 제국의 공주로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녀들이 처음 숨을 들이마신 순간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한 남자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사건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기도문보다 먼저 계약서에 적혔습니다. 아침마다 하렘의 천장은 푸른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어린 공주는 비단 쿠션에 앉아 글을 배우고 시를 외우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황금실로 수놓인 천을 만졌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차가운 운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세상의 모든 것 중 자유만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항상 누군가의 발소리를 따라야 했고 그들의 말은 허락된 단어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녀들은 웃는 법을 배웠지만 울음은 배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렘의 여성들은 서로의 눈빛으로만 대화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쟁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의 피를 나눈 자매일지라도 언제든 정치의 장기판 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결혼이라는 이름의 외교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국의 이미지였고 그녀의 몸은 동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국은 그녀의 감정보다 피의 순수함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린 공주는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벽은 단단했고 그 위에는 황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감옥의 문을 봉인하는 봉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자유를 잃었고 사랑을 배우기도 전에 제국의 도구로 길러졌습니다. 하렘의 하얀 벽 속에서 그들의 인생은 한 장의 비단처럼 곱게 접혀 다른 이의 손에 건네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렘, 그 이름은 오랫동안 환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비단 커튼, 향기로운 장미수, 그리고 1000개의 등불 아래 춤추는 여인들. 사람들은 그곳을 낙원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봉인된 감옥이었습니다. 하렘은 제국의 심장이자 비밀이었습니다. 외부의 남자는 발을 들일 수 없었고 그 안의 여성은 세상의 빛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살은 늘 희미하게 깎여 들어왔습니다. 빛은 금으로 장식된 격자문을 통과하며 부서졌고 그 그림자는 늘 마치 쇠창살처럼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그곳의 공기에는 늘 장미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말만 해야 했습니다. 웃는 것도 허락이 필요했고 시선조차 관리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벽을 통해 들려왔고 그 벽 뒤에는 검은 옷에 것에된 감시자들, 에우누크 유눅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표정 없이 명령을 전하고 하렘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발 다가오는 소리만으로도 여성들은 입술을 닫고 숨을 삼켰습니다. 하렘의 밤은 길었습니다. 은빛 등불 아래에서 여성들은 서로를 흘끗 바라보며 내일 자신이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잠들었습니다. 선택받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왕의 눈에 드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공주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제국의 피를 이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아졌지만 그 무게는 자유를 짓누르는 사슬이었습니다. 하렘의 복도에는 늘 낮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오늘 밤은 누가 부름을 받을까? 그 목소리는 부러움도 질투도 아닌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감금된 천국 속에서 여성들은 천국의 향기 속에서 지옥의 하루를 견뎠습니다. 해가 저물면 하렘은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노을이 금빛으로 벽을 물들이고 긴 복도 끝에서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한 명의 공주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랑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하녀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빗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수의 손을 적셔 그녀의 몸을 닦고 황금실로 장식된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마치 신을 위한 제물 준비와 같았습니다. 하녀들의 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 만큼 화려한 모습. 그러나 눈빛은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는 충성의 계약, 제국이 그녀의 몸을 통해 권력을 이어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의 방은 향기로운 장미와 박하의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향기조차 그녀의 숨을 막았습니다. 문 앞에서는 2명의 에우누크가 조용히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등불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의 숨소리, 하나의 발자국조차 의식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조차 모르는 남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귀족 혹은 정치적 연합의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신이 아닌 제국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공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첫날 밤이 아니라 희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오늘 밤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등불이 꺼지자 하렘의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 하렘은 숨을 죽였습니다. 등불의 불씨가 꺼질 무렵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식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기 위한 자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신혼의 밤은 사랑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충성 서약식이었습니다. 공주는 왕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으로서 몸으로 제국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증거는 오직 하나,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녀 2명이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의 시트를 천천히 들어 올렸고 거기에 남겨진 붉은 자국 하나로 모든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 피는 순결의 상징이자 복종의 서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그 흔적이 없다면 그녀의 운명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실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지고 그 방은 며칠간 향로로 정화된 뒤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그 피는 제국이 요구한 증거였지만 그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명이자 동시에 죽음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공주는 그 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새벽녘 창문 없는 방에서 조용히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계약을 지켰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버려졌다. 그러나 제국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의 존재가 제국의 체면을 지켰다면 한 명의 생명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렘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노을빛 커튼 사이로 새로운 향이 피어오르고 또 다른 공주가 또 다른 의식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 밤의 순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렘의 벽 속에는 수많은 비밀이 남겨졌고 그중 일부는 먼 나라의 여행자들에 의해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16세기 초 오스트리아 출신의 외교관 오주에르드 비스베크 오기열 기잘린드 뮤스베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렘의 풍문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궁전의 밤마다 불이 꺼진 뒤 어딘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침이 되면 그 울음의 주인은 사라진다. 그의 기록은 제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그 한 줄의 문장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공주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그들의 고통은 섬세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비단천에 끝자락에 스며든 붉은색, 벽 틈에 새겨진 짧은 글자 하나, 그리고 아무도 읽지 못한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 한 공주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제국의 딸이 아니라 제국의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왕의 명령으로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그녀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바치지 못했고 오직 몸만이 계약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몇몇 하녀들은 몰래 그들의 이야기를 외부로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붙잡히면 입이 꿰매졌고 다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렘의 여성들은 글 대신 눈으로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그들의 언어가 되었고 그들의 눈빛은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고고학자들이 토프카프 궁전의 일부 방을 복원하던 중 벽 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내 이름은 사라졌다. 그 문장은 600년 동안 닫혀있던 제국의 문을 잠시나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고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하렘의 가장 깊은 곳, 지도에도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금기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은 신혼의 밤 이후 선택받지 못한 여인들이 사라지는 자리, 제국의 영광 뒤에 묻힌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문은 두껍고 열쇠는 단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우누크의 발자국이 멀어지면 방 안에는 다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 방의 벽은 붉은 비단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비단 뒤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장미수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것이 피라고 속삭였습니다. 공주는 그곳에서 며칠 혹은 몇 달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녀의 발소리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미쳐갔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도 소리,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때로는 새벽녘에 하녀 한 명이 향로를 들고 들어와 방안을 정화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향을 피우고 낡은 천을 바닥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평화를 얻기를.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은 제국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이름도 기억도 숨결도 사라졌습니다. 몇 세기가 지난 후 복원 작업 중이던 궁전의 한 벽 안에서 작은 은목걸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된다. 누군가는 그것이 그녀들의 마지막 저항이라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잊히지 않기 위한 제국의 어둠에 새겨진 가장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기의 방에서 사라진 그녀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쓰는 법을 배웠고 침묵 속에서도 기록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렘의 한쪽 구석, 화려한 화장대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향수 냄새가 스민 천 조각, 희미하게 번진 잉크 자국,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종이가 아니라 비단 위에 써 있었습니다. 잉크는 금지되었기에 그녀들은 장미수와 석류즙을 섞어 글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시간이 지나며 향처럼 바랬지만 그 냄새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부가 아니다. 나는 재물이었다. 그녀는 첫 신혼의 밤을 기다리며 창문 없는 방에서 조용히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글씨는 얇고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한 편지에는 하루라도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접어 작은 향수병 안에 넣고 벽 틈에 숨겨두었습니다. 몇 세기가 지난 후 복원 작업 중이던 연구자들이 그 향수병을 발견했습니다. 병을 열자 오래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병 안의 비단 조각에는 희미한 글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기억될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예언 같았습니다. 그녀들이 사라진 뒤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 잊힌 향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하렘의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의 패는 금지되었지만 그들의 향은 시대를 넘어 퍼졌습니다. 그 향은 곧 그들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궁전의 벽 사이에서 천천히 울리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궁전 안에서 여성의 몸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지도 그리고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공주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외교였습니다. 한 명의 공주가 어느 지방의 총독과 결혼하면 그 지역은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한 나라가 굴복했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한 세대의 권력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제국의 경계와 같았습니다. 침대는 전쟁터였고 피는 동맹의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느낄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언제나 타인의 야망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렘의 질서는 철저했습니다. 누가 왕의 눈에 들었는가, 누가 아들을 낳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아니라 피의 순수함과 생식의 결과로만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공주는 누구보다 높은 존재였지만 그녀 또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명령이었고 그녀의 침묵은 복종이었습니다. 하렘의 복도 끝,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질 때마다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한 연대기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왕은 금으로 궁전을 세웠으나 그 기초는 여인의 눈물로 다져졌다. 그 문장은 제국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여성의 몸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공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 팔찌가 빛났지만 그 무게는 쇠사슬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국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는 피와 고통으로만 유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단지 신혼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포였습니다. 600년 동안 제국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언어이자 두려움의 규칙이었습니다. 왕조의 역사서에는 전쟁과 정복의 기록만 남았고 그 안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존재했지만 말할 수 없었고 살아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렘의 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위에 새겨진 아라베스크 문양, 황금빛으로 장식된 문틀, 그리고 그림처럼 고요한 정원. 그러나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수많은 울음이 묻혀 있었습니다. 제국은 그 울음을 예술로 덮었고 그 고통을 침묵으로 봉인했습니다. 왕실의 연대기에서는 하렘의 의식을 성스러운 결합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결합 뒤에 숨은 두려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언어는 삭제되었고 그들의 감정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침묵의 문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고통을 말하면 부끄럽다. 여기는 사회, 그들의 진실을 역사로 남기지 않는 세계. 그 모든 것이 오스만 제국의 유산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 이상할 만큼 완벽하게 비어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의 해, 왕의 이름, 영토의 확장. 그러나 그 모든 행간 사이에는 언제나 여성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 역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침묵은 아직 남아있다. 토프카프 궁전의 벽을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도 마치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오래된 시대의 찬양, 그리고 잊혀진 이름들의 메아리. 오스만 제국은 끝났지만 그녀들의 목소리는 아직 그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살아 있습니다.